신이 빚어낸 음료로 불리는 커피는 이제 단순한 음료를 넘어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나만의 커피를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 커피. 신이 빚어낸 음료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들은 1년에 35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의 인기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홈카페가 인기입니다. 최고급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홈카페. 나만의 공간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여유로움을 함께 느껴보시죠. 커피 맛집으로 소문났다는 이곳. 언뜻 보기엔 평범한 가정집 같지만 주방 한쪽에 명중 씨만의 홈카페가 있습니다. 능숙하게 커피 머신을 만지는 명중 씨는 SNS에서도 유명한 홈카페족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라인더가 5대,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3대, 그리고 핸드드립 머신이 2대 정도 있어요. 육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와이프랑 저랑 외출을 잘 못하니까 집에서 커피를 마셔보자 해서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커피 맛을 위해 하나둘 모으다 보니 많아진 홈카페 용품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답니다. 바로 커피콩입니다. 모두 다른 종류의 커피콩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커피콩 색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원두가 되기 전 상태인 생두인 상태예요. 보통은 볶아진 원두를 구입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하고 싶어 생두를 이용한답니다. 대체 몇 종류나 되는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두가 100종류는 넘을 거고, 한 무게로 따지면 100kg는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세계에서 품질 1위라는 콜롬비아의 생두부터 엘살바도르, 브라질까지 원산지도 다양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는데요. 산미가 있고 약간 과일이나 꽃향을 느끼고 싶다면 에티오피아산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쓰고 커피 좀 마셨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으시다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적당히 쓰고 적당히 단 커피를 원하신다면 콜롬비아 커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생두도 집에서 직접 볶습니다. 볶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생두는 먹을 수 없어요. 생두는 이렇게 열을 주고 익혀서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게 변해요. 160도씨에서 240도씨 사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로스팅하면 갈색 빛깔의 원두가 됩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원두는 생두보다 더 가벼워지고 부피는 커지는데요. 커피콩을 꼭 로스팅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스팅을 하면 속에 있는 성분들이 열을 받아서 분해되면서 없던 성분들이 생기고 맛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열을 받으면서 흡열 반응이 되고 180도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수분이 날아갑니다. 180도에서 이제 맛과 향이 세포벽 안에 생기면서 그때 이제 발열 반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성분들이 다 향과 맛을 지닌 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많게는 16번, 보통은 8번의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색이 점점 진해지고 맛과 풍미도 훨씬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로스팅의 횟수에 따라 진해지는 맛도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커피 맛에 따라 로스팅 방법과 횟수를 선택할 수 있죠. 집에서 커피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두 가루의 굵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출 시간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굵게,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건 곱게 갈면 됩니다. 커피 맛은 로스팅뿐 아니라 커피를 내리는 추출 방법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홈카페 초보자라면 핸드드립 방식을 추천합니다.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고온이지만 압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마일드한 그런 커피를 맛볼 수 있어요. 맛있는 커피를 위한 핸드드립 비법. 물을 붓는 데 숨어 있습니다. 우선 뜨거운 물을 커피가루 위에 원을 그리며 부어주는데요. 아주 천천히 부어주고 잠시 쉬었다가 커피가루에서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다시 부어줍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붓는 방식을 푸어보 방식이라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방금 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드립이라고 해서 보통 흔히 알고 있는 핸드드립 방법인데, 두 개가 같은 원두, 같은 물, 같은 양을 했을 때 나오는 커피 결과물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더욱 진하고 맛있는 커피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물을 붓지 않고 천천히 여러 번 나눠서 물을 부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적당한 분쇄도가 됐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커피를 너무 빨리 따르게 되면 속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죽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연한 커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당하게 천천히 그 속에 있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은 다 나오고 세포벽이 탄 맛을 안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는 팁은 진하게 조금 받아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 타 먹는 게 항상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커피를 볶고 추출하는 과정들이 번거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명중 씨에겐 최상의 커피를 맛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데요. 사 먹는 커피 가지고 요새 만들어 드신 커피 뭐죠? 전 당연히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볶고 제 손으로 내리는 커피가 훨씬 더 좋아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커피를 매일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게 저한테 되게 큰 행복이에요. 힘을 뜻하는 에티오피아어 카와에서 유래된 이름 커피.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뿐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커피는 6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칼디라는 양을 치던 목동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슬람 수도승들에 의해 세계로 퍼져나갔죠. 베토벤부터 나폴레옹까지 커피 맛에 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고종 황제가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커피의 종류는 추출 방식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요. 핸드 드립처럼 물을 넣어 걸러내는 건 여과식입니다. 현대에 많이 쓰이는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압력을 이용하면 가압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진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의 차처럼 물에 장시간 우려내는 건 침출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드브루도 침출식 추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커피 추출 방식만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명중 씨가 준비한 좀 특별한 추출 방법. 이건 뭔가요? 마치 실험 도구처럼 생겼습니다. 사이폰이라는 커피 추출 장비예요. 이제 알콜 램프를 통해서 이제 물이 끓으면 위로 커피를 이제 뚫고 물이 올라오고 다시 알코올을 빼주면 과학적 원리로 밑으로 쏟아지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되게 신기한 과학적인 그런 추출 장비예요. 사이폰 커피 기구의 아래엔 물을, 위에는 커피가루를 넣어줍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고 플라스크에 담긴 물을 끓여주는데요. 물과 커피가루가 섞이지 않고 각각 다른 플라스크에 있는데 어떻게 커피가 될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물이 끓기 시작하자 마법처럼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차올라 커피가루를 적십니다. 어떠한 장치도 없이 과학 원리만을 이용한 겁니다. 이제 커피를 추출할 차례입니다. 램프를 치우자 다시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커피가 추출되는데요. 단지 열을 제거했을 뿐인데 아래로 이동한 물. 저절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폰 커피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뜨거운 물을 넣고 위에서 닫아서 알코올 램프를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관을 타고 뜨거운 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미리 들어있던 커피를 다 적시고 침출이 시작되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그 압 때문에 위에 있는 커피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알코올 램프를 치우는 순간 진공이 되면서 위에 있는 걸 갖다가 급속하게 빨아들일 힘이 생기는 거죠. 오로지 압력으로 추출되는 사이폰 커피. 강한 풍미를 입안에서 오래 느낄 수 있어 커피 마니아들에겐 더욱더 인기입니다. 게다가 과학 실험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장치와 신기한 볼거리 때문에 눈으로 마시는 커피라고 불리죠. 맛있어요. 사이폰 커피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 추출 시간 뒤에 정리하는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더 맛있는 커피를 위한 명중씨만의 에스프레소 머신 이용 팁. 필터에 커피가루를 단단히 눌러주는 탬핑을 잘하는 겁니다. 압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커피 가루를 일정하게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커피가루의 입자간 간격을 줄여 밀도를 높여주면 추출 시간을 지연시켜 더 진한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빠르다는 뜻의 에스프레소. 이름처럼 고압에 의해 빠르게 추출됩니다. 가압식으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다른 추출 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위에 올려진 갈색 거품인데요. 막 추출된 에스프레소에 생긴 갈색빛의 거품. 이 거품의 정체는 뭘까요? 크레마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이제 핸드드립과는 다르게 고압으로 추출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 안에 있는 지방층이 뜨거운 물을 만나서 녹으면서 위에 생기는 거품이라고, 크림이라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크레마는 커피에서 분리된 지방층입니다. 커피 위를 덮고 있어 단열층 역할을 해 커피가 빨리 식는 것을 막아줍니다. 크레마가 생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프레시한 커피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증표기 때문에 크레마가 중요한 거예요. 커피 볶을 때 생긴 이산화탄소와 기체를 아라비노 갈락탄이 둘러싸서 기포를 생기게 만든 것이 크레마입니다. 너무 굵게 되면 크레마 안 생겨요. 너무 곱게 갈아도 추출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또 커피 크레마가 안 생겨요. 크레마가 있어야지 맛있고 크레마가 없어야지 맛없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홈 카페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커피의 매력. 맛있네. 이거 먼저 뭐야? 이거 브라질 싱글? 싱글. 네. 쉽게 잘 된 것 같아요. 왜 쓰셨는데? 홈카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핸드드립이나 캡슐 커피로 시작을 해서 본인과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률적인 커피 맛에서 벗어나 취향이 담긴 나만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홈 카페. 밖에 나가지 않아도 커피 한 잔이면 힐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핸드드립부터 시도해 우리 집 바리스타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